네, 이번 영상에서는 RDBMS를 세팅하는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그 MySQL과 포스트그레스 SQL에 대한 사전 작업 세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 이런 사전 작업,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고 초기 적재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하는 작업들을 어, SQL 파일을 특정 위치에 만들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면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파일이 바로 schema.sql과 data.sql입니다. schema.sql은 이제 DDL문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키마를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이블을 생성하고 뭐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도와주는 그 파일이고요. 데이터 SQL은 그 인서트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내가 테이블을 만들고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굳이 내가 터미널에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스프링 데이터 JPA 혹은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마.SQL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위치는 리소스 밑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리소스 밑에 디렉토리겠네요.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고 파일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 스키마.SQL 그 스펠링에 주의하시고요. 스키마.SQL을 작성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로직을 넣어두게 됩니다. 지금 제가 포스트그레스 SQL로 마지막으로 세팅했으니까 포스트그레스 SQL을 세팅하기 위한 요 크리에이트 문을 여기다 적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을 드랍시키고 새로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드랍시키는 명령어를 먼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스라는 테이블이 존재하면 테이블을 드랍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테이블을 생성해라 라는 명령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저스의 기본적인 초기 적재 데이터를 넣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에 data.sql을 넣어두면 됩니다. data.sql에는 아까 인서트 문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인서트 문을 이제 넣어두게 되면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항상 동작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제 그 우리가 실제로 연동하는 그 DBMS에 요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옵션을 주는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스프링.점 데이터 소스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모드를 always로 always로 잡아주시면 요게 always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schema.sql과 data.sql을 토대로 테이블을 만들고 초기 적재 데이터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면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드라이버만 추가하고 데이터 소스 정보만 추가한 다음에 이걸 always로 하게 되면 실제로 요 SQL이 돌아서 테이블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겠다고 어떤 기술을 내가 세팅해 놓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동작을 하지 않게 되죠. 그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포스트그레스 터미널에서 테이블을 보면 유저스 테이블이 있고 이걸 일단 드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 그러면 테이블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게 되죠. 어, 데이터 소스의 이니셜라이즈 모드를 always로 적어줬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바는 이 schema.sql에 있는 users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data.sql에 있는 이 초기 데이터를 적재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데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 DT를 봐도 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 소스와 드라이버는 넣었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에 DBMS를 연동하겠다라고 하는 의존성이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내가 어떠한 기술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지를 기술을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얘가 그 스프링 부트 이 어플리케이션이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이니셜라이즈 모드가 always로 되어 있기 때문에 schema.sql, data.sql을 참고해서 그 초기화 작업을 해야겠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 디펜던시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먼저 쓸 거니까 마이바티스에 대한 의존성을 미리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메이븐 프로젝트에 가서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라고 검색을 하셔야 될 거고요. 스프링 부트 스타터가 나오게 되고 요거를 여기에 있는 디펜던시를 싹 복사해서 우리 쪽 프로젝트의 pom.xml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의존성을 다 가져오게 되고요. 메이븐 프로젝트에서도 확인해 보면 마이바티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마이바티스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구동하게 되면 schema.sql과 data.sql을 실행해서 구동하게 그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구동하기 전에 봤었던 거는 테이블이 없었죠. 근데 테이블이 이제 구동이 끝났고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끝났고 DT를 보게 되면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셀렉트를 한번 해보면 유저스로 보게 되면 select from users로 보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초기적대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터미널에 들어가서 이러한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초기에 개발 시작할 때는 이렇게 schema.sql과 data.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